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락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인이면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발표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한국어로 발표 가능할지 지금 좀 많이 조마조마한데요. 예전에 나프다 방송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임 작가님 통해서 한국어 언어 장애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지적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오늘 지금 가장 긴장되는 게 이제 한국어로 발표해야 된다는 게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소프트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어떤 기술적인 이슈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락텐에서 뭐 일본에서 엔지니어로 살면서 또 락텐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요. 좀 더 기술적으로 여기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이 다음에 저를 이어서 발표해 주실 전민수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뭐 되게 좀 지루할 수 있는 얘기여서 가능하면 오늘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은 좀 빨리 넘기고 제가 실제로 제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데 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인데요. 저희 조직은 올해부터 이렇게 컴퍼니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조직은 오픈 EC 애드 앤드 애플리에이트 컴퍼니라고 하는 좀 이렇게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가 뭐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마케팅과 광고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메디아, 뭐 블로그나 포털이나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부서는 마케팅 플랫폼이라서 마케팅과 광고를 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마케팅 플랫폼 섹션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락텐 내부에 배신되는 모든 광고 그리고 외부에 배신되는 모든 광고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조직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6개 그룹으로 버티컬하게 조직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저는 아키텍처 커미티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조직만 이제 호리존털하게 이렇게 횡적인 조직으로 모든 서비스에서 개발된 모든 테크 이슈 같은 것들을 관장하고 통과하는 일들을 합니다. 조직 구성은 일본에 한 120명 정도의 개발자가 있고요. 싱가포르에 50명, 그다음에 인도에 한 25명 이렇게 해서 한 총 200명 정도의 규모의 개발 조직으로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락텐에는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플랫폼 프로덕트로 총 한 54개 정도의 프로덕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마케팅 관련된 게 한 16개 정도, 이 16개 정도 되는 마케팅 관련된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주요 서비스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되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광고가 뜨는데요. 근데 어떤 식으로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뭐 테넌트 디스플레이 애드 해가지고 뭐 기간을 정해놓고 차지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컨슈머가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차지하는 방식. 그 다음에 뭐 외부에 뭐 내가 어떤 사이트를 갔는데 뭐 블로그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광고 뭐 이런 게 사실 이제 블로거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아필리에이트 뭐 그런 서비스. 그밖에 뭐 디맨드 사이드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광고에 관련된 광고와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플랫폼을 제작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서비스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런 서비스 그 대부분의 이제 광고나 그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된 서비스들은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구글하고 연계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외부 서비스들을 실제로 연동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락텐 안에서 우리 마케팅 플랫폼 섹션 안에서 그러한 그와 같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거는 이제 리워드라고 하는 건데요. 뭐 실제로 뭐 iOS 앱 같은 데서 특정 광고를 한 5초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임프레션 하면 뭐 포인트를 락텐은 지금 대부분 뭔가를 구입하거나 하면 이제 포인트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에코시스템 안에 이렇게 묶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 컨셉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뭐 그와 같은 거 아니면 이제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베이에 참가하면 포인트를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리워드 보상 제도 같은 이제 서비스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발 조직인데요.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애들을 배신하는 시스템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164개 정도의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2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64개에 가까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용되는 기술들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근데 주로 이제 개발하는 언어는 오늘은 뭐 스프링이나 뭐 리액티브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전통적인 자바, 그다음에 PHP 언어가 주로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밖에 오픈 소스, 그다음에 상용 프로덕트들도 같이 사용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면서 이제 협업이 필요한데 협업 툴은 저희 락텐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틀라시안 컴플런스라든지 지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트버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협업하고요. 그리고 개발은 방식은 뭐 모든 걸 아자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는 프로젝트를 이제 아자일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워터폴 모델로 개발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락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친구가 되시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일본에서 어떤 일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사실은 한국에서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니까 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락텐 안에서 이제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도 뭐 한국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가 크게 다르지 않게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제가 소속돼 있는 부서는 아키텍처 커미티라고 하는 조직이고요. 조직 안에는 2명의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한국 사람이고요. 한 명은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관장하는 아키텍트로, 그리고 저는 그 밑단 미들웨어 이하의 부분을 관장하는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키텍트 둘만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의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옵셔널 멤버로 같이 참여해서 겸무라고 하죠. 겸무로 참여해서 이제 협업하고 같이 이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을 같이 합니다. 저희 미션은요, 기본적으로는 잘 오거나이즈드 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시스템 퀄리티를 높이고 잘 올려진 그런 향상된 시스템이 결국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인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퀄리티를 극대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모든 테크 관련된 테크를 가지고 시스템 전체의 퀄리티를 올리고 서비스 퀄리티를 올리는 것을 저희가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으로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테크 인포메이션 쉐어링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누군가는 검증하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평가해서 우리 조직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그 일들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도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면서 잘 원래 그 기술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각각 시스템마다 저마다의 자기 룰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방법들을 가지고 개발하다 보면 이제 뭐 리던던트가 발생하기도 하고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물론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표준화를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베스트 이포트를 저희가 제공해서 그 룰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
것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테크 서포트 일인데요. 뭐 아키텍트라고 해서 실제로 뭐 디자인만 하거나 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테크 관련된 이슈라든지 성능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의 이슈라든지 뭐 현장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해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한테 상담이 오면 그것들을 같이 해결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키텍처 리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버그나 뭐 리팩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기한을 해서 스타트되는 모든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리뷰의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아키텍트 2명이서 이제 소프트웨어 레이어, 그다음에 시스템 레이어 두 개로 나눠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한을 하게 되면 기능 요건, 비기능 요건들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기능 요건과 비기능 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제대로 된 아키텍처가 디자인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중에 예상되어지는 어떤 이슈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레뷰를 통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그다음 공유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이 대부분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저희 락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주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락텐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락텐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될 수 있는데요. 내일 제가 이제 채용 이벤트로도 겸해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여기도 아마 참여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 오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거의 반수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분위기에서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도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100QPS를 감당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10만, 뭐 100만 QPS를 감당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거는 역시 고려점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환경에 있어야만 사실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빅 시스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영어 공용화라고 해서 이제 토익 800점 넘어야 되고 영어로 다 얘기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그냥 해라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내일 꼭 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바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수라고 합니다. 좀 기술적인 저희 예전에 한번 발표했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저희 락텐 트라벨 저희가 부서는 락텐 트라벨 부서입니다만 거기서 검색 엔진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소속하는 락텐 트라벨은 1996년에 사이트를 런칭해 가지고 약 1억 명의 락텐 회원과 2,800의 호텔 그리고 2014년 기준인데 약 7조 정도의 연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만큼 아까 신상과 말씀하신 트래픽이 이 정도 오는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호텔이라든지 항공권, 버스, 전철 뭐 여러 가지를 다 11개 언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앞에 좀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시간상 많이 생략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새로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서치 플랫폼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마스터DB로 되어 있고 또 같은 오라클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인 타임스탠이라는 캐시DB를 또 검색 엔진 DB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탠 인메모리 DB는 오라클의 PLSQL 서버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검색 엔진과의 레이텐시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복수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클러스팅 모델이 샤딩 모델이 아니고 슬레이브 형태로 오라클 마스터 DB에서 데이터를 푸시하는 슬레이브 모델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아가 크게 증가했을 때는 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스케일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새로운 검색 엔진이 필요성을 느끼고 부서에서 결정해서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될 것을 팀에서 먼저 정해갔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기능 비기능 요건에서 수평적 확장, 빠른 응답 속도, 장애 분석, 높은 서비스 레벨, 장애에 강할 것, 적절한 비용일 것, 유연할 것, 또 마스터DB와 동기화 될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마스터DB와 동기화 될 것은 저희 마스터DB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이기 때문에 오버부킹이 가장 큰 문제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오버부킹을 발생 안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원 트랜잭션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미들웨어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부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평적 확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서버를 추가하는 것으로 부가적인 설정이라든지 필요 없이 부하의 로드가 대응이 되는 것과 API 로드 애텐션입니다만 저희 락텐 트라벨은 사이드 전체 타임 리미트를 2초로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 사이드에서 프론트엔드 사이드의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500ms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500ms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코딩만이 아니고 미들웨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적절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은 500ms입니다만 실제로 호텔 검색 엔진에서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통 한 400ms에서 되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이보다 더 좋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트러블 슈팅입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로그, 모니터링이 될 것과 벤더의 즉각적인 서포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소스를 와가지고 저희들이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SLA입니다. 락텐 그룹 전체적으로 99.95%를 보증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약 21분 이하의 다운타임을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운타임이라는 것은 서비스 버그만 아니고 몽고디비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각 미들웨이 버그를 포함한 실제적으로 유저가 액세스가 되지 않았을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폴트 토렌스입니다. 앞에서 나온 SL과 마찬가지로 서버 사이드에서 이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코스트입니다. 필요한 만큼 투자해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타임스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바로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급을 탈피하고 필요한 시간에 도입하고 필요한 없는 시간에 제외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플렉시블입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리얼타임입니다. 마지막 마스터DB를 리얼타임으로 또 동기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리얼타임인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리얼타임이란 말로 또 아키텍처가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정의한 리얼타임은 마스터DB에 반영된 상품이 그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검색에 나올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유저에게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몇 초라는 단위가 아닌 이런 워드로 정의했습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은 요구사항 무슨 필요한가를 기능 비기능 요건을 정의하고 평균 있는 상태에서 도큐멘트를 체크합니다. 그 도큐멘트 체크한 장에서 각 POC에 필요한 장비를 웹 서비스의 스펙을 준비를 해서 POC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있는 후보들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대한 프로덕트에 사용할 스펙으로 준비해서 POC를 실시했습니다. POC를 한 것이 2012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최신 버전을 넣어서 또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검색 DB로는 몽고DB, 멤SQL, 카산드라, 오라클 코헤렌스, 메시지 큐잉으로는 액티브엔큐, 라비트엔큐를, 캐시 및 전송 포맷으로는 레디스, 메시지 팩을, 또 자바 쪽 캐시 쪽으로는 구글의 구아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horizontal scale out에서는 몽고DB, memSQL, 카산드라, 오라클 코이런스, RabbitMQ, 레디스가 합격점을 얻었습니다. 당시 레디스는 자체적인 클러스팅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로우 레텐시입니다. 여기서는 몽고DB, memSQL, 오라클 코이런스, 액티브MQ, RabbitMQ, 레디스가 합격을 했습니다. 카산드라는 읽기만을 실행했을 때는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만 읽기 쓰기 비율을 저희 혼방 환경과 같은 비율로 했을 때 급격하게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대상에서 합격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트러블 슈팅입니다. 여기서는 몽고DB, 카산드라, 오라클 코이런스, 레디스, 액티브MQ가 합격점을 얻었습니다. memSQL의 경우에는 당시에 필요한 문서를 얻지 못해서 상정한 트러블 슈팅을 검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RabbitMQ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희 기술 스펙의 문제로 1항 소스를 읽을 수는 있지만 그가 트러블 슈팅까지 할 스펙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몽고DB, 카산드라, 레디스, 액티브MQ는 오픈 소스인과 동시에 사용된 언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팀 스펙으로 충분히 버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오라클 코이런스의 경우에는 저희 팀이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서포팅을 하고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SLL과 폴트랜스의 경우입니다만 복수 장애 케이스를 상정해 검증했습니다. memSQL은 이번 검증과 별도로 당시 memSQL 쪽에서 컨택을 했지만은 아무 레스폰스가 없어서 또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액티브MQ의 경우에는 클러스팅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memSQL과 액티브MQ를 제외시켰습니다. 코스트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아이템 중에서 오라클 코이런스 이외에는 오픈소스 및 비교적 저코스트 서포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점수를 얻었습니다. 오라클 코이런스의 정확한 당시의 금액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마스터DB의 2~3배 정도의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점수를 얻지 못한 카산드라 자체는 칼럼 데이터베이스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만든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을 하는데 많은 노가다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 버전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노가다를 안 해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 상당했었습니다. 테스트 모듈인데 결국 변경이 많기 때문에 한번 변경할 때마다 다시 노가다를 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해서 어플리 팀에서 못 해먹겠다 때리치워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고DB와 마스터DB의 동기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전용 툴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라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골든 게이트라든지 아츄니티라든지 그런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꽤 긴 시간 토론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전용 툴을 만들자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유로서는 라이선스 비용도 있지만은 결국 계속 벤더 의존을 가다가는 저희 전용의 번역해 주세요. 저 전용의 툴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몇 달에 거친 POC를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몽고DB와 레디스, RabbitMQ, 자바, 구아바, 메시지팩입니다. 문제가 남은 게 독립된 툴을 만들기로 결정했지만 어떻게 싱크를 갈 건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건가가 문제였습니다. 이후에도 석 달, 넉 달 정도 좀 설계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만든 시스템이 이런 형태의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갱신 빈도뿐만 아니라 갱신되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이나믹 데이터와 스태틱 데이터로 분리했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의 정도는 날짜별로 갱신되는 재고라든지 요금, 필터 등의 검색 조건을 메타데이터가 하이되는 메타데이터입니다. 스태틱 데이터는 호텔의 정보라든지 사진 정보라든지 검색에는 직접 쓰이지 않지만 유저에게 돌려줄 때 필요한 정보를 스태틱 데이터로 정의했습니다. 다이나믹 데이터는 몽고DB를 보내서 검색 엔진에 참조하는 것으로 하고 스태틱 데이터는
레디스로 보내서 프론트 쪽에서 검색 엔진에서 가져온 결과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취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에 저희 시스템을 API로 변환 작업이 여러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킹팀에서 재고 및 금액이 변경됐을 때 호출되는 API를 만들고 있어서 그 API에 저희 프로듀서를 삽입해서 RabbitMQ 큐를 보낼 수 있게 시스템을 시스템을 배포했습니다. 또 프로듀서에서는 각 변경 기능별로 정해진 큐 스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컨슈머 어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몽고DB와 레디스로 데이터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인벤토리 API라는 것을 모든 시스템 인벤토리 API 통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스템 우선순위가 프로젝트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새로 스케줄이 밀려서 도입을 못한다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다이렉트로 DB를 갱신하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다른 문제는 쉘 스크립트로 데이터를 갱신하는 배치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장애 대응 및 오퍼레이션으로 직접 DML을 발행해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프로세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애 대응이라든지 오퍼레이션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걸로 오퍼레이션을 변경하는 걸로 대응이 되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큐의 순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수의 서버에서 TCP로 전송되어 오기 때문에 마스터 DB를 갱신한 순서대로 큐잉이 된다는 보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버가 한두 대가 아니고 수십 대의 서버에서 수십 대의 큐를 보내기 때문에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보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서로 다른 큐 간의 데이터를 갱신한 경우 데이터의 간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인벤토리 API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벤토리 API 제공에 프로듀스를 제공하는 것과 빠른 시간에 인벤토리 API를 도입하라고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대응해 갔습니다. 직접 DML에 갱신한 문제는 DML 갱신 후에 웹 UI를 통해서 변경된 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배치 스크립트 문제는 쉘 스크립트용 프로듀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큐의 도달 순서 문제와 간섭 문제는 큐에 보내는 정보를 로 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로 변경하고 컨슈머 쪽에서 해당 키가 오면은 그 당시의 최신 데이터를 취득해서 몽고DB와 레디스로 넣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싱크에 관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검색 엔진을 만들고 일단 바로 바로 프로덕션에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달이 거쳐서 검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 넣고 몇 달간 운영하면서 데일리 500만 큐 정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결과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 API 레스폰스도 스피드가 빨라서 성공적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서비스 도입한 다음 1년 정도 뒤에 저희 DC를 이전해야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아키텍처 설계할 때 요구사항에 들어있었던 유연성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고려됐던 게 레디스의 패러데이션 기능이 있었습니다. RabbitMQ의 패러데이션 기능이 있었습니다. 워낙 같은 시스템을 다른 DC에 구축을 하고 RabbitMQ의 패러데이션 기능으로 큐를 전송하는 것으로 데이터 센터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장래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 보낼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머리입니다. 리얼타임으로 데이터 동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폴리그라 저장소 형태를 구현하였습니다. 검색의 효율을 위해서는 다이나믹 정보와 스태틱 정보를 분리하였습니다. 레디스에 있는 정보는 다른 서비스에서 자유롭게 스태틱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선택한 몽고DB입니다만 뭐 여러 몽고DB 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인으로 쓰고 있는 몽고DB의 정보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몽고D 서버는 15대의 피지컬 서버가 있습니다. 3대의 컨피그 서버, 2대의 몽고S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고S 인스턴스는 여러분 그 몽고DSC 괜찮으십니까? D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C는 컨피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S는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어플리케이션 로컬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는 100에서 200여 개가 클라이언트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큰 기억에 남는 장애는 거의 없었고요. 안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좀 상력된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 전부 오토메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레디스입니다. 스태틱 정보를 저장하는 레디스는 7개의 피지컬 서버에 한 서버에 3인스턴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 샤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구성은 one master, two slav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디스 3.0 이후부터 클러스터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2점대 버전을 쓰고 아직 어플리케이션 샤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버전의 POC가 끝나가지고 점차 도입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정식 명칭은 TSP라고 합니다. 트라벨 서치 플랫폼입니다. 특징으로는 NoSQL 장점을 활용한 고성능 검색 엔진을 제공합니다. 오늘 나온 것은 몽고DB와 레디스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일렉트릭 서치라든지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터DB와 싱크류를 99.98%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오토메이션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언어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어의 번역 정보가 들어오면은 아무런 시스템 변경 없이 그 언어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로그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서 전체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해 주신 분은 심상이 구축해 주셨고요. 저희 로그 플랫폼이라는 건 저희 비트, ELK, 카프카, 하드프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 하루 7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의 로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파워 슬라이드가 많이 생략이 되어서 좀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로 생각하십니다만 혹시 저희 부스에 오시면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면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